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8월에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자, 종합주가 지수가 안타깝게도 작년 1월 최고치 대비해서 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패닉 심리 상태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정말 나쁜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는 요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증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비관론만 계속 보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살짝 보시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투자 심리에 관해서 주가 지수별 반응하는 그런 패턴을 분석해 드리면서 자,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증시 하락 고점 대비해서 25% 하락한 중급 하락장의 제법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예전의 중급 하락장과 달리 자, 2010년 이후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중급 하락장이고, 그리고 그 하락 기간이 1년 반을 넘어가는 기간 조정까지도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이전에 과거에도 중급 하락장 또는 대폭락장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이번 같은 경우 워낙 오랜만에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지수 낙폭별로요, 투자 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작년 4월이었던가요?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지수 하락 수준에 따른 투자 심리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4가지 국면으로 분석을 해서 글을 적기도 하고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주가지수 하락 과정을 10%, 그리고 20 내지 30%, 그리고 30 내지 40, 그리고 50% 이상 하락했을 때 이 4가지 국면으로 투자 심리를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자 심리가 10% 정도 하락할 때는요, 이 정도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견디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의 악재가 뭐 이러다가 뭐 전 세계가 멸망하겠네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불안하네 하는 정도가 바로 저 수준의 주가지수 하락폭입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 때가 그랬는데요. 자, 저때 당시 뭐 불안한 심리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극단적이고 패닉에 빠지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중급 하락장부터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꺾이게 됩니다. 이게 마치 10% 하락일 때는 투자 심리가 천천히 이제 무너져 내리다가 주가지수 20% 내지 30% 하락할 땐 그냥 툭 꺾여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주가지수 하락폭의 2배, 즉 5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신용융자에서 마진콜, 강제 청산이 벌어지면서 원치 않게 투매당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면서 심리적 패닉은 공포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증거금을 메꾸기 위해서 여타 종목들, 그러니까 계좌 안에 좀 똘똘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까지도 팔고 그 돈으로 마진콜 발생한 종목의 증거금을 메꾸다 보니까 뭐랄까 좀 참한 종목, 좋은 종목들까지도 동반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주가지수 20 내지 30% 하락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가치주도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자, 과거 2011년 8월
그리고 이번 장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요, 주가지수가 30 내지 40%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수준에서는요, 군중심리가 고요해집니다. 이거 뭐랄까, 이 큰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또는 뭔가 큰 태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해지는 그러한 느낌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도 그럴 것이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낙폭에 따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엔돌핀을 몸이 생성하는 것처럼 예,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습니다. 주가 지수는 하락해서 계좌 손실은 커지고 있는데 멍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면이 네 번째 주가 지수가 50% 이상 하락했을 때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 지수가 5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70 내지 90% 이상 하락한 10분의 1 토막난 종목도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이 심리적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준부터 해서는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마진콜에 의한 강제 청산보다도 투자자 본인이 포기해서 투매하는 그러한 현상이 주가지수 50% 이상 하락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주가지수가 25% 정도 하락했으니까 자, 20 내지 25% 정도 하락한 이 위치죠. 그러다 보니 패닉 심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쁜 뉴스, 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뭐랄까 이 고통을 즐기는 그러한 어떤 심리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여러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 봐라. 주식시장이 결국 이렇게 됐지 않느냐 하면서 더 극단적인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는데 뭐 제2의 IMF 사태 요거는 이제 뭐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제2의 IMF 사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비관론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제2의 IMF 사태가 오니까 보릿고개가 재발할 것이다. 밥도 못 먹고 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어떤 젊은 유튜버는 한국이 망해서 한국 여자들이 단돈 7,000원에 치욕을 당할 것이다. 제가 말을 표현을 잘해서 치욕이지 저분은 아주 심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조회수가 140만이더라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비관론에 쏠리다 보니까 나쁜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극단적인 비관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동요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투자 심리 안정시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자님 말씀 그만하시라라는 식의 비아냥을 듣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악재들, 눈앞에 보이는 저 악재들이 가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그 악재가 크기 때문이죠. 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악재들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그 기저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재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은 뭐 아직 뭐 이게 해결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하고요. 뭐 그나마 중국이 극단적으로 가려다가 그건 아니야 하는 제스처도 살짝씩 취하고 있어서 좀 추이는 계속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시행령이 이제 공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추가 제재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1100개의 여러 가지 이제 수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품이나 또는 소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뭔가 극단적으로 가는 분위기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 악재는 오래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이러한 군중심리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악재들이 사라지면 그 밑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단계로 뎁스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 안에 저 악재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저평가된 국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매우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레벨에 들어왔고 코스닥 지수나 스몰캡 지수 모두 이제는 부담 없는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황량한 얼음벌판, 이 사진은 뭐냐면요, 군중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휴먼 인덱스를 두고 그 휴먼 인덱스가 과열되고 있는지 아니면 침체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휴먼 인덱스에 포함된 5명의 캐릭터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5명, 지금은 신호등을 다 껐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안에 또 다른 우리가 보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폭등하면서 저러다가 IMF 사태 오겠네, 2008년 금융위기 오겠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요즘 분위기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달러 값이 1200을 넘어가니까 그런 분위기가 더 나타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 달러 값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 값이 올라가 있는 저 상황을 원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중반까지 차화정 랠리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달러원 환율이 고공권에 있다가 쑥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공권에 있다가 쑥 내려오는 이 과정, 원화가 원저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과정에서 원고로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쭉 늘어납니다. 자, 최근에 2016년, 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죠. 자, 오히려 차후에 악재들이 가시게 되면은 저 부분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글로벌 초저금리. 사람들이 이 부분이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지금 또다시 팽창할 텐데, 시장의 악재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 이슈 때문에 저 부분이 간과되고 있습니다만, 자, 어느 날 두 악재가 서서히 힘을 잃는 어느 날이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 밸류 그리고 군중심리에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역발상적인 분위기, 여기에 달러원 환율의 고공행진, 반대로 최근에는 엔화가 고로 가고 있죠. 엔고. 수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기저에 글로벌 초저금리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대접의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뭐 증시의 최바닥이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대접의 바닥처럼 뭐 우리가 대접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닥에서 한 9부까지 내려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긴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 나중에 어느 날 보면은 요 과정이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위한 그 과정이었구나. 예,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분명 지금 시장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 힘들지만 꼭 이겨내십시오.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리에 시장은 바닥을 잡고 대접처럼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 저평가, 군중심리의 냉랭한 무관심, 그리고 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원화가치 하락, 수출기업에겐 호재, 그리고 글로벌 초저금리. 이 부분 시장에서 저 대접의 바닥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갑자기 호재네 하면서 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어려운 증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뭔가 좀 결과가 어둠이 조금씩 거쳐가는 그런 결과물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내주시고요. 자, 이 고비 벗어나면 새로운 희망 우리 증시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목요일에도 증시 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